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을 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린란드 이슈가 부각이 되든 말든 하락할 틈을 주지 않고 있죠. 코스피 역대 연속 상승 일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연초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면서 역대급 속도로 4,800선을 돌파했는데 전일까지는 11 거래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역대 세 번째고요. 굉장히 긴 코스피 장기 상승세인데 오늘도 만약에 상승 마감하면 역대 두 번째로 긴 상승을 기록하는 겁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11일 연속 상승세 구간 수익률은 1999년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개월 뒤, 6개월 뒤 수익률 보시면 1개월 뒤는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이 많은데 6개월 뒤는 하락폭이 조금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추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동성 여건도 굉장히 풍부하죠. 최근 고시된 데이터인데 15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은 92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2024년, 2025년에는 평균 50조 원 정도였고요. 코로나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막 진입을 했던 그 시기에도 70조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금들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없어도 상징적인 레벨인 코스피 5,000선 돌파도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중론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둔 현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시장이 이렇게 강해요? 네. 네, 어디까지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아마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크게 이제 변동성은 나는 것은 거의 기술적으로는 장대 음봉이 나는 날이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그날이 아마 기점으로 좀 신중한 투자가 지금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사실 묻지마로 대형주 중에서 추세 살아있는 종목을 아무거나 사도 그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보면 10%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세를 좀 꺾을 수 있는 만한 엄청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지금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 전략이 사실은 보유고 네. 선택이 이제 매수할까 말까가 선택이지 매도는 현재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올랐으면 충분하다라고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하면 다음에 또 오르면서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보유한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보유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에 20~30%씩 오르는 그런 종목이 이틀 연속 된다 그럴 때는 좀 비중 축소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강세. 그냥 사놓으면은 기다리면 오르는 그런 장세다. 오늘의 그 대형주 주인공은 현대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밀어내고 오늘 시총 3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아틀라스 호평, 현대차 질주, 산업용 로봇 강세입니다. 현대차 누죽 수급 동향 함께 보실까요? 현대차는 CES에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50% 이상이죠. 그런데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 노란 선 보시면 매도고요. 개인 파란 선이 매수입니다. 수급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리포트, 오늘 현대차와 함께 기아가 같이 강하죠. JP모건의 리포트, 현대차, 기아 목표가 모두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현대차는 이 로봇 밸류를 추가해야 한다고 리포트를 낸 겁니다. 자동차 본업 실적도
견조한 상태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상승이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본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현대차는 28%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아는 17%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를 SOTP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각각 현대차는 14조 원, 기아는 8조 원의 기업 가치가 산출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두 종목 중에서는 여기서는 기아가 더 좋다고 봤는데 기아가 탑픽이었죠. 오늘 기아도 함께 10% 이상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만년 저평가주였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현대차가 그러면 오늘 왜 유독 오늘 올랐을까라고 네. 좀 서치를 좀 해보니까 간밤에 지난 주말 사이에 해외 언론에서 현대차가 공개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호평이 뭐 각국에서 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진보된 그런 휴머노이드 AI 피지컬 뭐 로봇이다라고 뭐 호평이 나왔는데 네. 이런 면에 더해서 또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커버하는 뭐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 어떤 수단을 방안을 써더라도 목표 주가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애널리스트를 좀 했었지만 이제 실적 추정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의 어떤 할증 요인들을 더 추가로 찾아서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주의 전반적인 상승에 발맞춰서 증권사들의 이러한 목표 주가 상승도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의 추가 상승에 어떤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이게 사실 뭐 앞서도 저도 잠깐 이제 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부담 없이 지금 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자면 로봇 관련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실적에 기반을 해서 당장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사실 이것은 제한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테슬라가 물론 이제 우주 항공도 있고 더 많은 분야에서 지금 항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PER이 지금 오늘 보니까 277배를 받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PER이 한 10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물론 이제 자율주행도 있고 이제는 로봇 분야까지도 보유했기 때문에 20배까지 멀티플을 줘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20배요? 20배, 지금 PER 20배. 10배에서 20배까지 괜찮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배가 더 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논리로 주가를 예. 평가를 하느냐 이것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잘 비교하는 게 사실 PER도 보면은 거의 절대적인 PER도 보지만 상대적인 PER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면 그러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을 한다는 아니면 로봇이라는 뭐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업종에든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그러면 저평가될 만한 요인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뭐 이건 약간 좀 뭐 장난이라면 장난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여기서 PER 20배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단기에 너무 좀 급등한 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그러면 보수적으로 향후 2, 3년 내에 실적이 정말 좋아지면서 좀 뭐랄까요,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겠느냐라고 보실 때 저는 탑픽은 그래서 현대모비스 정도가 이번 뭐 상승 랠리에는 좀 상대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상승하는 그런 탄력은 좀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향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볼 때는 예. 현대모비스가 탑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예, 준비된 내용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빅테크 업체들, 하드웨어 업체들과 파트너십 현황을 좀 정리해 왔는데, 현대차의 몸값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리포트입니다. 전통적으로 빅테크는 대뇌와
추론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척수, 말초, 요 제어는 기존의 로봇, 하드웨어 기업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의 로봇 지능 개발의 한계를 느낀 빅테크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연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하드웨어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죠. 다음 장면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LLM을 지나서 다시 하드웨어가 각광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글로벌 주가도 보면 2024년까지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파란 선이 더 강했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 파란 선이랑 빨간 선이 막 경쟁을 하더니 작년 4월을 기점으로 하드웨어, 이 빨간 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현대차가 강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 최근 하드웨어가 더 추세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지금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셨고 그 안에 탑픽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오늘도 뭐 로봇주 전반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은 종목도 뭐 속출하고 있고요. 신고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 안에서도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로봇주 안에서 볼만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 그 로봇주로서의 어떤 뭐랄까 좀 카테고리 안에 편입을 못한 종목인데 오늘 좀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게 이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렌텍은 뭐 전자담배 쪽에 원래 특화된 종목인데, 근데 사실 실적 대비해서 항상 저평가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SK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네. 어떤 많은 로봇 기업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리포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언젠간 한번 곽강을 받을 수 있는 로봇 기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업에서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로봇 테마가 조금이라도 붙게 된다면 네. 아마 저평가된 로봇 기업으로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로봇 테마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뭐 활발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안에 뭐 편입을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렌텍이라는 또 숨어 있는 이제 로봇 테마에 편입 가능한지 여부를 볼 만한 관전 포인트로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모처럼 만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 시세도 심상치가 않죠. 오늘 13%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다른 뭐 로보틱스 등의 다른 종목들이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마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말하는 동안 시세가 조금 더 붙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로보티즈가 항상 그때 잘 끊임없이 상승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로봇 산업을 볼 때 일단은 휴머노이드 쪽이 먼저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용 로봇이 뒤를 따를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년 뒤를 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 쪽이 좀 AI, 피지컬 이런 거에 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더 진행되는 그런 성장성이 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만일 정말 휴머노이드 AI 기반의 지금 뭐 현대차가 개발한 아티라스 같은 진짜 그런 로봇이 공장이 되고 투입된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것이 선순환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로봇은 지금 투자할 만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이제 AI, 휴머노이드 AI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키 맞추기로 이제 산업용 로봇도 지금 협력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 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면서 경험했던 바로는
항상 대장주에서 좀 더 수익을 내는 것이 좀 더 편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은 결국 대장주가 무너지면 같이 더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만일 현대차라든지 그런 내에서 대장주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 투자 개념으로 가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유지는 현대모비스 탑픽으로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로봇주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 마스카 LNG 특수 조선 기자재주 강세입니다. 외국인 연간 누적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외국인은 반도체에서 조선 기계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노란 선이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올해 들어서 4조 원대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검은 선이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 기계 상사 자본재입니다. 이쪽을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는 거죠. 방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 이제 손바뀜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사실 조선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올해하고 이제 작년이 조금 달라진 면이 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는 실적 시즌 전으로 이제 주가 강세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실적 시즌 전후에 저점 매수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고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좀 선호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한 구체적인 재료가 추가되었을 때 항상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보유한 종목 비중을 축소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와 같은 좀 특이하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무래도 수급상의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대중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기존의 주도 종목인 조방원에 대한 재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지난 12월에는 반도체에 편중된 외국인의 순매수가 정말 크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는 사실상 좀 종목별로는 좀 순매수 강도가 약하고 오히려 순매도 전환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급만 봐도 SK 하이닉스가 1조 한 2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했고 삼성전자도 한 1조 1천억 원 가량 제가 매도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금들이 조선으로 벌써 2주 연속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갑자기 이렇게 조선주들이 급등함에 따라서 결국 커버하는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도 증권사들 그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이런 조선업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추세를 이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 전략을 일단 기본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신규를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실 이게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긴 한데 근데 미리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선택적으로 좀 종목별로 조금 이제 재료가 정말 이것이 이 주가에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전략이 사실은 예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주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종목을 집중하기보다는 고루고루 투자하는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나올 때부터 좀 바뀐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정말 크게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근데 이제 모든 선종에서 사실 뭐 그렇게 뭐 항상 앞서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사는 결국 HD 현대중공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조선업의 종합 선물 세트 또는 뭐 조선업 ETF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조선업은 좀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는 선택지는 HD 현대중공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필리 조선소 그리고 또 호주에 있는 오스탈 같은 경우도 미국 함정을 생산하는 그런 조선사이기 때문에 네. 미국 어떤 방위비 증액의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60조 원 규모의 어떤 뭐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가장 빠르게 주가가 반영되는 것이 또 하나오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조선업은 관심이 있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좀 적합한 종목이 하나오션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사실 조선 3사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크게 이제 좀 뒤처지는 면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 조선사들과의 협업으로 충분히 수주 규모도 좀 충분히 이제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LNG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거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수주가 결국 내년부터 실적으로 연계되면서 실적 베이스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중공업이 또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선주타픽, HD현대중공업, 차선호주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그 외국인의 손바뀜이 반도체 팔고 조방원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반도체는 당분간 이 탄력도가 좀 둔화될까요? 사실 반도체가 이렇게 좀 둔화된 것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를 끌고 왔던 이벤트들이 조금씩 소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기준이 아마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재료 노출에 따른 그런 이제 소강 상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29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지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전후에서는 반도체로에도 손바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SK 하이닉스가 지난 재공시에도 약간 추후 다시 공시하겠다고 했던 미국에서의 ADR 발행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그게 나온다 그래서 만약 그게 정말로 현실화되는 공시를 한다 그러면 저는 SK 하이닉스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지금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재료가 삼성전자를 좀 더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탄력도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더 유심히 관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자체도 네.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놓으면 안 되겠네요. 조방원도 들고 가되 29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0.6%, 0.7%가량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강해요. 반도체 잘 버텨주고 있죠. 자, 마지막 이슈 열고요. 이번에는 원전 보겠습니다. 미국 20조 대형 발전소 건설 이슈로 원전주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나쁘진 않죠. 계속해서 원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베이스는 아니고 이것도 수주 베이스로 가는데 네. 그 수주 가시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지금 원자력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원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가시적인 수주 성과가 발생하고 기대되는데 여기서 사실 원전 시공 경험이 풍부한 국내 기업들은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단독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건설처럼 미국 파트너사의 협력 방식 구조를 보유한 기업이 좀 더
주가 탄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미국 내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합작 계획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미국 홀텍사와 추진 중인 펠리세이즈 원자력 발전 단지 300메가와트급 SMR 2기 건설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에 수주할 것으로 지금 증권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하반기에는 미국 페르미 대형 원전 2기 에서 뭐 최대 4기까지 수주가 예상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그동안 계속 지연되었던 불가리아 원전 2기 수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세계 파이프라인에서 수주를 35조 원 이상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기존의 수주잔고 95조 원의 거의 40% 이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팀코리아가 지금 사실 미국 EA 지역에서도 지금 원전 수주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팀코리아가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미국의 지역에서도 수주에 성공한다면 현대건설 역시도 협업에 따른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가가 예는 상당히 좀 긍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결국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대했던 수주가 정말 현실화되는 것이 나올 경우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으로 인한 목표 주가 상향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전주 탑픽 현대건설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